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키워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정재훈. 네, 이상로입니다. 예, 이상로 멘토님, 오늘 거래소 시장이 소폭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데 오늘 장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 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일단 네, 맞습니다. 일전에 PD님하고도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조정이 기분 좋은 조정은 없습니다. 다 기분 나쁜 조정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코스피. 자,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 0.4%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할 부분은 아니에요. 체감되는 부분 자체가 크게 느껴져서 그렇지, 종목군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사실 장이 나쁘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사실 힘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스러운 순환매 과정이 조금 붙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왜 코스피가 적게 빠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간이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적게 빠지는 거예요. 많이 올려야지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자리는 바로 청산가치라고 하는 PBR 밴드가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실적 장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종목군들로 우리는 살아있는 매매를 아직까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건전한 조정, 아직까지는 시세가 꺾였다고 보기 힘들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다리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래소 시장은 기다려보자, 양호한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죠? 고가권역에서 상당부 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수급적인 주체적으로만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도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800억대 외국인들 매도를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390억대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컴투스라든가 아니면 다음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반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4%대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 셀트리온, 즉 바이오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이 지수 방어에 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줬죠. 개인들이 좀 지수 방어를 해주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하단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가보지 못했던 길을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600선을 넘어서고 난 이후에 양호한 좀 조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조정이 나와야지만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압축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런 시장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를 좀 겪지 않을까, 또는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수화기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증시 키워보세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웅 멘토죠. 일단 많이 이용들 해주시고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전화 왔네요. 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액토즈 소프트요. 액토즈 소프트요? 네네. 큰일 났네. 자, 비중하고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37,800원에 70%예요. 37,800원요? 네. 70%요? 네네. 근데 제가 저번에 4250원이 와서 더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4만원 찍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럼 한 번도 수익이 없었다, 그죠? 그렇죠. 수익을 화면상만 나고 못 받았으니까 한 번도 없는 거죠. 시간적 여유는 조금 되십니까?
네네. 그래요. 자. 근데 그때도 한번 그랬었어요. 27,000원 밑으로까지도 온 적이 있어요. 26,000 얼마까지 한번 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39,000원에 사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또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액토즈에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제 불안해서요. 그 여러 번 지금 박스권 매매를 조금 생각을 하신다, 그죠? 네네. 네, 그래요. 자,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에 올릴 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죠.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자, 일전에 올라올 때는 기대감에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라올 때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신용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코스닥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이런 신용 초과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머님 여기에 검은색으로 신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신용 물량이에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네. 키움증권에서는 액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신용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 꽉 차서. 네. 딴 증권사는 가능하겠죠. 그건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키움은 쓸 수 없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키움증권은 누가 가장 많이 씁니까? 개인이요. 그런데 개인이 많이 쓰는데 지금 신용을 많이 썼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졌다, 맞죠? 자, 그럼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됩니다. 맞죠? 그럼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요 자리는 깹니다. 28,000원을 깨고 와야겠죠. 28,000원 깨고 내려와서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자, 제가 볼 때는 25,800원을 한번 터치를 해야 돼요. 25,500원, 26,000원 그 가격대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과매도 구간에 조금 진입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오늘은 투매 자리로 보는 게 맞고, 대신에 오늘 빠지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밑에서 받는 물량이라고 해석을 하기는 조금 힘든 단계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용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반대 매매를 위해서 좀 더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맞아요. 요게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 부분 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가격대 25,800원대, 25,500원을 제가 손절 가격으로 잡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게 한 번도 거래가 반등이 없고 계속 내려갈까요? 지금 상태에서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음봉 자체가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네네. 우리가 이 패턴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양이 나오더라도 이 패턴을 넘어서는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패턴이 나타나기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매도 세력이 상당히 우세한 광경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매도 세력이 우세할까를 본다면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고 오늘 게임빌이 무너지면서 게임주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 게임빌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이런 게임주들이 같이 살아나기는 힘들어요. 게임빌을 같이 놓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게임빌이 대장이니까요. 컴투스는 적게 빠졌던 게 컴투스는 미국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 매출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맞죠. 근데 게임빌은 퍼블리싱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결 실적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액토즈 소프트는 어디서 매출이 나타나야 되냐면 중국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중국에서의 매출이 그렇게 지금은 과시화되기는 안 된다 그죠. 예. 참 저도 상당히 곤란해요. 사실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식이 인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냥 한 5, 6개월이고 놔둬야 되는 거네요? 자, 비중을 줄이시더라도 다른 종목을 한번 사보세요. 예. 네. 게임주는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예. 정부 정책까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불꽃까지 태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셨나요? 전에 상담을 한번 했거든요. 네. 예, 했는데 오늘 많이 내렸어요. 종목이 뭔데요? STI.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450원.
6,450원. 예. 비중은요? 30%. 30%. 예.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게 3D 종목 좋다고 샀는데요. 앞으로 좋다고. 그래서 밀렸어요. 예,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빠져갖고 걱정되신 거예요. 그죠? 예. 그건 그렇지요. 빠지니까 걱정이 돼서 이게 코스닥 종목이 오늘 많이 내리니까 내일 또 내릴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파실 거예요? 아유, 이거 팔아야 된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머니 단타 치시는 거 아니죠? 안타는 아닌데요. 네. 한 밑을 내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거 코스닥이 내리니까 이거 또 내일 또 뭐 하좀 맞으면 뭐해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한가 가면 뭐 상한가 갈 때도 있겠죠. 그죠? 어머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부정적으로 하실 거면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뭐야 적금 드세요. 적금. 그게 더 나니까 어머니. 예. 원래 이게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이 빠지면 되게 불안해요. 내일도 또 빠질 것 같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럼 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예. 네. 근데 STI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 네, 실적이 잘 좋게 나왔기 나왔더라고요. 때문에 예.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작년에 예. 2013년도에 54억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올해 87억을 했어요. 예. 저도 그건 봤어요. 네, 그럼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나쁘게 나왔어요? 잘 나왔지요. 잘 나왔죠? 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올라가야지요. 그죠? 정답, 끝, 예. 보유. 예. 네. 탑 나왔어요, 어머니. 가져가시면 돼요. 아직 가면 어디까지 만약에 이게 이제 손절을 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손절이요? 예. 손절 생각을 하신다면, 뭐, 5,500원 정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투자 마인드로 보셨다고 하셨죠? 예? 투자로 보셨다고 그랬죠? 이 STI, 그죠? 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적어도 7,000원대까지는 갈 거예요. 7,000원요? 네, 적어도 7,000원대까지는 갈 거니까, 예. 편안하게 보유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아시겠죠? 뭐, 한 달 걸릴까요? 이 점쟁이가 아니라서 내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 어머니.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세요. 원래 주가가 빠지는 날이 있으면 올라가는 날이 있고, 예.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고 빠지는 거고요. 이렇게 예. 빠져야 더 세게 움직여요. 이게 최고가는 11,000원 그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본 7,000원대 간다고요, 어머니. 기다리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전화 받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이요.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20%. 20%. 예, 매수가가 얼마가 되시죠? 15,600원인가 돼요. 아, 15,600원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근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게, 예. 좀 많이 올라갈란가 몰라서 전화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요. 실적이 근데 잘 뭐, 나왔나요? 은행주는 예. 핀테크인가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얼마 그래요.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란가 한번 알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네. 어머님이 볼 때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더 나왔다고더만.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어머니 화면 보이시죠? 예. 화면 보이시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맞죠? 3%가 줄었어요.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 21%, 20%가 늘어났어요. 맞죠? 예. 아, 실적이 좋았다, 그죠?
아니라는 거죠. 왜 뭐가 아니냐면 자 밑에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증가를 해서 일반 관리비는 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자 이자 부분이 증가했다. 우리가 이 기업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이용자가 줄었다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어머님이 은행에 예전에는 적금이랑 예금도 많이 해놨었는데 지금은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주식이나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신에 왜 영업이익은 늘었나? 어머님이 대출을 많이 썼다는 거죠. 예, 국민들의 지금 가계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면 그 대출 개인보다 예.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자, 기업은행이 왜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줍니까? 예? 그냥 기업은행일 뿐이에요, 어머니. 자, 일반적인 국민들도 기업은행에서 대출합니다. 자, 은행이 1금융과 2금융이 왜 지금 영업이익과 마진이 많이 남겠어요? 기업에 빌려줄 때는 그렇게 큰 이자를 부담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엮일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가 더욱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이득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용자는 줄었기 때문에 매출액은 줄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용자가 줄고 있는 와중에는 기업에 대한 주가가 크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왜 보험회사가 요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타나면, 자, 어머님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집중을 합니다. 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일단은 14,300원을 생각을 하세요. 자, 요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어머니? 자, 듣고 계십니까? 예. 예, 14,300원으로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지금은 조정파동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깨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반등했길래 팔을까 하다가 지금 또 안 팔았는데요. 예,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제 말이. 예. 거기에 더 비싸게 파시라고요. 지금 손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300원, 14,000원까지 올라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그래야지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 말이에요. 시간이 언제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곧 올라옵니다. 곧 올라와요. 예. 맞습니다. 제가 10시에도 이상로 멘토님이 하니까 거기다가 제가 나중에 문의를 한번 드리겠네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저 메디포스트인데요. 메디포스트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1,000원에 30%거든요. 61,000원에 30%요. 네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좀 이게 보유한 지가 좀 됐거든요. 네. 근데 요새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작년 10월경에? 그 전에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줄기세포 치료제, 그죠? 네네. 네. 카티스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게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네네. 네, 그건 알고 계셨고요. 몰랐어요. 카티스템에 대한 그 줄기세포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좀 시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이 치료제가 쓰인다라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우선은 실적이 그다지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적자란 말이에요. 그죠? 네. 적자가 나오니까 주가는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 쪽 섹터들이 제약 바이오 쪽이죠.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크게 일단은 보는 것보다 오랜 네. 시간 조금 가지고 계셨으니까 크게 좀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한 68,000원대 정도? 아. 네, 그 정도 때를 일단 1차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요 근래에 계속 올라가지고 네네. 좀 또 조정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했는데 한 68,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한 65,000원에서 68,000원대 요 사이까지는 조금 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시고요. 네네. 지금 30%시니까 그 네. 자리대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하고 같이 좀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상한가를 최근에 기록을 했던 것도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기관 쪽도 외국인 쪽도 같이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니까 상승을 한 건데 네. 일단 67,000원, 8,000원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대는 조금 줄여주시는 전략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고기를 그때쯤에 줄여주고 나머지는 좀 더 보라고요? 나머지 정도는 더 보고 싶으시다면 매수가를 최종적인 매도가로 놓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한계점이 좀 있어요. 근데 네네. 메디포스트는 실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뭔가 실적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준다라면 뭔가 기대감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절반을 챙겨놓고 절반을 좀 더 보시라고 한 이유는 뭐 1분기 때나 혹은 4분기 때부터 실적이 돌아서는 게 눈에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도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네.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이 되면 뭐 세상에서 제일 빠른이죠. 충청도에서 가장 빠른 종목 상담이죠. 김주영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김주영 멘토님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주영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예, 블루콤이 아니죠. 예, 디지털 옵틱인가요? 디지털 옵틱? 예, 지금 매수가가 9,300원이고 비중, 예, 20%. 최근에 이거 보면 뭐 좀 반등할 때 좀, 예, 막차에, 예, 타셨다가 지금 딱 물린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일단 옛날에 2013년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었고, 그거에 비하면, 예, 좀 많이 빠졌다고 보여지는데, 2014년도가 워낙 안 좋았어요. 워낙 안 좋고, 아직도 지금 얘네가 실적 개선이 됐는지, 뭐,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를 해야 좀 알겠는데, 올해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좀, 예, 스마트폰 부품, 이쪽 뭐 카메라, 부품 이쪽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 뭐 매수가 정도가 한계로 좀 보여집니다. 한계로. 그 정도에서는 과감하게, 예, 그냥 9,000원 전후로 해서 치고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헤멜. 예, 그 다음 종목 뭔가요? 그 다음 종목. 예, 크레디오. 아이고, 참 이거. 64,000원 비중 30%. 자, 크레디가 이제는 올라가려면 또 뭐가 나와야 되나요? 예, 삼성 SDS도 상장했고, 제일모직도 상장했고, 이제 더 상장할 게 있나요? 예, 그런 거 할 때마다 뭐 관련, 종목을 이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예정된 것도 없죠. 계속 바닥 길 겁니다. 예, 계속. 뭐 5만원 전후로 해서, 예, 한 몇 개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예. 앞으로, 예, 거기서 개미 쪽에 갇힌 거예요, 지금. 예. 예, 반등, 기술적 반등, 한 54,000원, 5,000원.
거기서는 과감하게 예, 종목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더 실적은 뭐 좋아지긴 했는데 그런 게 반영돼서 올라가려면 이거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예, 좀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참 ICD 다행히 뭐 수익 났네요. 수익 6,630원에 비중 50%. 예. 파세요, 이제. 예. ICD도 기술적 반등, 끝난 거야. 예. 다 끝났고, 이제는 정리 그냥,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시고, 예. 역시, 예. 좋은 종목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너무나 많이 깔려 있지. 실적, ICD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보다는 다른 뭐 반도체 장비 부품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다른 걸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정리할게요. 또 다음 종목은 안국약품. 안국약품은 지금 현재 14,000원 비중 20%예요. 얼마 전에 올라왔을 때 산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종목 자체는 좋아요. 예, 실적도 굉장히 작년 뭐 재작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안과용 뭐 있잖아요. 그 저만제가 이쪽 시장이 굉장히 뭐 커지면 안국약품 그쪽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다른 것도 품목이 좋고 안국약품은 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갖고 가요. 예, 갖고 가시고 오히려 조정받을 때 비중을 한 1, 20% 정도 더 늘리는 것도 저는 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한 16,000원까지는 예,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국약품은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다음 종목은 자, KT해체. 옛날에 뭐 파란닷컴 막 그랬었죠. 예, 1,300원에 비중 15%. 파란닷컴은 완전 쫄딱 망했는데, 근데 이거 KT에서 그래도 예, 좀 키워주고 있어요. 예, 키워주고 있고 컨텐츠 유통이라든가 뭐 티커머스 이런 쪽으로 일감을 좀 몰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 종목 자체가 최근에 막 기관적 외국인 이쪽에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를 많이 떠받쳤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한 11,000원, 12,000원까지. 예, 거기서 11,000원, 12,000원 거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 거기서 한번 매도를 치시기 바랍니다. 뭐 올라온 좀 이유가 있어요. 실적 자체도 실질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예, 좋아졌고 뭐 그런 예,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여기 1,400원에서 2,000원 정도는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 다음 종목은, 자, 위닉스인가요? 위닉스. 예, 18,000원에 비중 30%. 위닉스 참, 작년부터 해서 뭐 조정을, 28,000원 고점 찍고 조정을 많이 받고 지금 슬슬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밀집 모자라 뭐 겨울에 살아 그런 격언 때문에 올라오는 건가요? 일단 지금 흐름 자체는 예 나쁘지 않습니다. 18,000원의 비중 30%. 지금 좀 더 예 반등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는 한번 찍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위닉스가 예전에나 뭐 위닉스지 그 이상은 좀 저는 좀 무리라고 봐요. 예, 최종 목표를 2만 원으로 잡고 한번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은, 참, SK 이노베이션. 10만 500원의 비중 30%. 예, 뭐, 딱 오늘 종가에 그냥, 예, 사셨나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뭐 유가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유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유가 반등이 뭐 또 70%, 80% 이렇게 갈까요? 예,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워낙 과매도였어요.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오고, 워낙 과매도였었고, 그리고 뭐 유가 뭐 확 떨어진다 해도 또 SK 이노베이션 그렇게 낙폭도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 변동폭이 좀 많이 준 것 같고, 딱 이게 10만원 전후가 그 최근에 어떤 기름값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딱 그 가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1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 한 11만 한 중반. 예, 떨어져도 이건 이제는 뭐 9만 원이 이제 바닥일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예, 좀 박스권은 9만 원에서 11만 중반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마지막 종목, 예, 블루콤이에요, 블루콤. 이 종목도 뭐,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 예, 좋은 종목이고, 29,100원에 20%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29,100원이 아니라, 한번 이게 무증을 했잖아요. 무증을 해서 이게 절반 가격이 아마 본인 가격일 거예요. 예,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24,500원? 예, 24,550원이, 14,550원이 본인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는 중이고, 오늘 뭐 거래에 실리면서 올라왔어요.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예, 뭐 경쟁자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쟁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 자체도 커지고, 예, 블루콤, 예, 조금 더 저는 뭐, 예,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13,700원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간 한 15,000원대, 예, 15,000원대를, 예, 좀, 목표로 좀 잡도록 할게요. 예, 저는 뭐,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다시, 예, 정재훈 멘토님하고, 예, 이상로 멘토님,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중 멘토님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신청 방법인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당히 좀 많이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겠습니다. 자,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슈넬 생명과학이요. 아, 슈넬 생명과학이요? 예. 하하,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566원에 15%입니다. 오늘 사셨어요? 예. 10%요? 15%요. 15%시고요. 예. 566원요? 예. 예.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시장님? 이게 길게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이제 단타로 보고 들어갔는데요. 예. 예, 지금 뭐 다른 데하고 좀 연결된 메리트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랑요? 뭐 다른 데하고 뭐 빅딜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예. 뭐 그 뉴스가 나왔죠. 리젠 예. 메디컬 그룹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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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종목이 한때는 뭐 2,000원도 훨씬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한 1,000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뭐 OCI는 60만 원이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뭐 다음 카카오라 현대자동차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 한 20%씩 손해를 봤거든요. 선생님이 조금은 너무 그 양봉을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나요, 혹시? 예. 양봉을 조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게 제가 뭐 말씀을 하셨던 종목군들을 한번 돌이켜서 이제 복귀를 한번 해보면, 네. 자, 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요런 이제 반등 포인트 차트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반등 포인트에 매수를 했을 확률이 선생님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뭐 그거를 뭐 언제 매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잡으셨던 포인트는 한 요 정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포인트를 조금 노리실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게 돌파가 가능한 구간처럼 또 보입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눈으로 또 바라보면 또 저항권 움직임이거든요. 자, 요거를 슈넬 생명과학으로 한번 입혀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요것도 차트를 우리가 어제 모양으로 되돌려서 요런 가격으로 요렇게 한번 딱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아하, 요게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가 또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갭 하락을 딱 해보니까 이제 모양이 완전 꺾여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비싼 거라든 싼 거라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식으로 수익만 나면 되는 겁니다. 뭐 잡주를 하든 아니면 좋은 주식을 하든 그런 건 없습니다. 내한테 수익 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마음이 항상 너무 급한 포인트를 항상 잡으세요. 그 항상 보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포인트예요. 예. 지금 이것도 그렇고 다한카코어도 선생님이 잡았을 때를 보면 이것도 이격이 지금 밑에 하고 상당히 벌어져 있는 포인트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인 가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시세를 이익 실현하고 싶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슈넬생명과학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라도 가격이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자, 이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470원, 480원 그 가격대까지 내려와요. 예. 한번 내려왔다가 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상당히 애매해요, 선생님, 항상.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빠져나오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항상. 예, 그러네요. 오늘은 별로 20원 빠지면 버틸 수 있는데 내일 한번 만약에 500원까지 내려왔다. 그것도 손절하고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또다시 또 상한가가 있어요, 종목이. 그런 게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기다려보세요, 선생님. 예. 지금 어차피 비중이 크게 실린 건 아니잖아요. 15%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예.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주가가 한번 여기에 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제가 볼 때는 470원, 480원 지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지지를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단타 치러 가셨다가 물 먹고 나옵니다, 정말. 예, 조금만 릴렉스하게 좀 투자를 하십시오,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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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우조선해양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3,000원에 30%요. 23,000원에 3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샀는데. 더 빠졌네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네, 더 빠질 것 같은데. 예. 단기로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여유 있게요. 여유 있게? 예. 여유 있게면 대충 한 내년도까지? 작년 샀는데 지금 이건 지금 올라올 때까지 놔둬야지 뭐. 올라갈 때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예, 얼마까지 와나 싶어가지고요. 23,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럼 작년 8월달, 9월달에 매수하신 거세요? 네, 예. 일단은 많이 빠질 대로는 빠졌어요. 네.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그 자리대에서 네. 아마 한 24,000원, 25,000원? 네. 그 자리대가 조금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 24,000~25,000원 정도 때까지 움직이게 되면 네. 그때 한번 덜어주고 다시 잡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24,000원이나 5,000원 올라오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예. 나는 만약에 이걸 정말로 길게 끌고 가겠다, 올 연말도 넘기겠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한 27,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여유 있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7,000원 정도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나는 한번 끊어주고 해야겠다 하시게 되면 2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때에 한번 줄여주셨다가 다시 받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까? 네? 이게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까,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간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러요. 네, 당분간 매물 수화 과정도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돌아서는가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해결해 드릴까요? 예, NH 엔터테인먼트요. NHN 엔터테인먼트요? 예,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74,000원요. 74,000원요? 예, 한 30% 됩니다. 아, 30%. 74,000원에 30%. 근데 이거 이번에 유상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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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지금 유상증자를 받아야 할지 또 저기 권리라고 오늘 권리락 되는 날이었는데 예. 가격이 또 많이 내려서 좀 걱정이 되네요.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지 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궁금합니다. 사실 때 이유가 뭐였죠, 선생님? 살 때는 그 재무구조랑 이를 보니까 뭐 유보율도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뭐 안전하겠다 싶어서 샀는데 예. 그 갑자기 또 여기 올라가다가 그 저기 뭐냐 유상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불안감도 생기고 그것도 뭐 핀테크 사업이니 뭐니 감평결진이 한다고 하는데 예. 그게 뭐 증권사들은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뭐 괜찮다는 답변을 조금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제 예.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선생님, 요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예. 유상증자가 상장이 되는 날이 언젠가요? 3월 달이죠? 4월 7일인가. 예, 맞죠.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주가는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맞죠? 아, 힘들어요. 예, 힘들죠. 힘들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요. 주가가 여기서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할 때, 뉴스는 뭐가 나왔나요? 뭐, 뉴스가 뭐 짜다가 나온 건 없어요. 맞죠? 예? 그럼 이미 간편결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된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구간에 올라왔던 거고,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는 벌점을 부과받았다라는 뉴스와 그리고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유상증자도 있었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유보율이 높았지만 얘네들은 신규 산업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잘 안 돼. 이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돈으로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만큼 유보율이 좋고 돈이 넘쳐나는데 왜 저거 돈으로 안 하고 왜 우리 주주들 돈을 꿔가지고 그 돈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저거 돈으로 하면 되지 그거를 왜 주주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자기네 돈으로 안 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대신에 왜 지금은 팔면 안 되냐 하면 어차피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바닥입니다. 예. 그러면 유상증자가 다 상장이 될 때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대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보유하셨던 가격권요. 자, 이 가격대 8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악재가 다 반영이 됐을 거니까 그때는. 예,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짧은 호흡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을 조금 가져가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저는 종목이 삼천리가 하도 빠져가지고 전화했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13만 6천 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비중은요? 지금 너무 빠졌어요. 비중은요? 20%요. 20%?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삼천리가 네. 실적이 좋다고 그러고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누가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어머니, 네네. 그거 뭐 카더라 거기에서 대부분 다 깡통 차는 거 아세요, 어머니? 삼천리가 그래요? 아니에요, 어머니.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좋다라고 하더라도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작년 2013년도 실적보다 2014년도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실적이. 예.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왔어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3배나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더 사지 말고 그냥 어떻게 놔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어머니 13만 6천 원짜리 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오래됐죠.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예. 오래되셨어요? 아, 그때 한번 팔려다 못 팔았어요. 작년 그때 11월 14만 달? 7천 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사셨네. 여기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대충 11월 달 맞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머니. 예, 14만 7천 11월 원까지. 26일에 샀어요. 그러지. 예, 11월 20일. 그죠? 예. 오래됐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기껏 해야 이제 3달째 접어들었네요. 아, 그럼 더 갖고 있으면 좀 괜찮을까요? 글쎄요. 딱히 그게. 어머니 일단은요, 낙폭과대로 들어간 부분들인데, 예. 아마 겨울에 가스를 좀 많이 쓸 거예요. 그죠? 예. 좀 오래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는데, 예.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어떤 거요? 현대백화점은 왜 그렇게 빠져요? 누가 많이 파니까 빠지는 거고요, 어머니. 예. 종목은 한 종목밖에 안 되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화를 서울경제에 드리라고 할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아, 그래요? 삼천리는 어머니, 예. 12만 5천 원 정도 가면 다시 전화 주세요. 아, 알았습니다. 12만 5천 원? 얼마요? 12만 5천 원, 어머니. 아, 예, 알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네. 원래 말씀 그러신 거잖아요, 맞죠? 이상로 멘토님 강연에 있으시죠? 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화내지 마세요. 자, 저희가 요번 주 토요일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자, 거기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입니다. 미아 삼거리 역 3번 출구에 나오시면 거기에 우리투자증권, 예전에 우리투자증권이죠. NH투자증권에서 강연을 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시면서 수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가 오후 2시에 진행하죠. 미아 사거리역입니다.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제 정예사단이 모처럼 만에 함께 움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동부금융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죠.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토스코 빌딩이 있습니다. 그 옆에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방이 있죠.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진행을 할 건데요. 많이들 참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시면 1577-7451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힘들 내시고요. 시장은 다시 돌아서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